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환율이 상승해서 아쉽지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나쁘지 않았습니까?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버스를 타고 아름다운 풍경의 해안가를 가고 있는데 2시간째 길이 막혀서 서 있다가 이제 길이 뚫려서 가려고 하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엔진이 열난다고 갓길에 차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말씀처럼 시장이 오를 것 같더니 오후에는 정체된 느낌이었습니다. 해외 시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서 좋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미국의 기술주들이 거의 다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대만이 10시 40분 정도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1% 넘게 상승을 했고, 기술주가 많은 나라니까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도 11시 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선물 쪽에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상승폭이 조금 커지다가 2시 반 정도인가요? 그때부터 갑자기 기관 쪽에서 선물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의 오늘 선물 매수가 오전에는 매도 마이너스 2천억에서 오후에는 플러스 7천억까지 총 9천억 정도의 폭이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후에 상승을 멈춰버렸다라는 거죠. 네.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 나온 뉴스는 연준 얘기, 그 얘기 하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반도체 리드 타임이라는 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18주 최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25.6주 정도라고 했습니다. 리드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주문하고 물건을 받는데 걸리는 대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8주나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 뉴스를 올린 그 뉴스 기자가 거기에 평은 이렇게 되면 반도체가 고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상당히 안 좋은 얘기인데 일단 그런 뉴스는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철강이 부족해가지고 중국과 일본산 철강을 많이 수입을 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그 과잉 생산된 그 철강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들어왔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는 원래 철강을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일본 철강이 27%나 떨어졌고 중국산은 24%나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좋은 얘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올랐고, 환율이 오늘 또 올랐어요. 1137원까지 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오를 상황이 아니죠. 네,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환율이 또 올랐어요. 네, 상당히 나쁜 경우인데, 물론 월말이고 2분기 말이고 반기 말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외환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지금 환율이 오를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데, 오늘 뉴스 중에서는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천천히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전망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 아주 필요한 요소인데 환율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뉴스들 다 제치고 오늘 오후에 한 가지, 기관이 선물을 매도한 이유, 코로나 델타 변종. 네.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확산되고 있긴 한데 이게 왜 우리나라한테만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오늘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 계속 좋았고요. 그리고 대만도 올랐고, 중국이 그 예금 금리 이거 변화를 줘가지고 조금 오르다가 밀리긴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여기에 반응을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관들만 여기에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오늘 매수를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바이오 제약이었어요. 바이오 제약. 네. 델타 변종,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약과 오락업종, 언택트, 네, 이런 것들, 이런 데만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델타 변종 갑자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한테만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런 걸까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처럼 대만 시장과 나스닥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같은 부분에서 영향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장에서 대응하기 힘든 요인, 그게 뭐냐면 예측 불가한 기관의 매매입니다. 기관의 매매 스타일이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네. 물론 외국인도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유독 기관의 이 매매 스타일이 상당히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스라엘에서 뭐 총리가 이 델타 변종이 또 확산되니까 뭐 마스크를 써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갑자기 델타 변종이 왜 올라가는지. 오늘 그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 하나가 오늘 20%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관련된 바이오 제약들이 다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언택트 뭐 코스피에 있는 언택트 주식도 막 5%, 8%막 이렇게 뛰었거든요. 네.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게 영향을 줬고, 그런 쪽으로 먼저 반응을 한 거는 기관의 선물 매도였다. 근데 이거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오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리드타임 관련된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올해 안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팹이라고 하는데 그 팹의 공장을 짓는 개수가 19개 정도 될 것 같고 내년에는 10개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총 29개의 공장이 추가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매출이 몇 년 동안 1,400억 달러나 발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19개, 올해 이 설립되는 그 팹의 19개 중에서 15개가 파운드리, 4개가 메모리 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고점인 것 같다, 고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언론도 있고, 그리고 이 뉴스는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낸 자료인데 상당히 많은 공장을 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또 싱가포르에다가 4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공장을 또 추가로 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술주가 나스닥이 오르고 금리가 안 올라간다 그러고 대만도 오르고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도 기술주가 분명히 아침에는 많이 올랐어야 되는 건데 전혀 요동이 없었고, 외국인 쪽에서도 오늘 IT 쪽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매도를 했고요. 근데 코스닥 반도체, 뭐 전자기기, 기계 장비 이런 쪽은 소량이지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거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예. 외국인들은 이게 뭔가 주도해가는 그런 걸 나타나는 그런 매매 흐름을 보이는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빠질 때 막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해가지고 시장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은 아니에요. 예. 기관이 이렇게 뭐 매수를 하면 따라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관이 매도를 하면 따라서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이는 게 외국인들인데, 오늘 시장의 방향은 기관에서 결정했다. 예.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선제적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악재는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경계감을 계속 가져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연준 의장이 누차 지금 수개월 동안 얘기하는 거를 이번에 또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내년 되면 2%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랐다가 내려가니까 이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거고, 오로지 고용이 회복되는지만 보고 금리를 올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잡음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더 이상 그걸 논의하면 안 됩니다.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주위에서 그렇게 잡음을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악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 이거 볼 필요 없고 이제는 고용이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나 9월 달에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할 때 실업률이 떨어지는지, 네.
그러니까 고용이 많이 증가하는지 이것만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악재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 오늘 아침에는 미국이 흑해 저기 유럽에 있는 그 흑해 있거든요. 흑해. 네. 러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그쪽에 흑해라고 있는데 거기서 미군이 훈련을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군을 참여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신장에서 나는 폴리실리콘, 태양광 재료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그쪽에서 싸게 파는 거니까 그거 막아버리면 우리나라의 폴리실리콘 상당히 많이 만들거든요. 네. 상당히 좋은 뉴스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 세일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예, 공급망 부족에도 불구하고 네, 급증하고 있다. 좋은 뉴스죠. 네. 그리고 유럽이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 이게 만일에 잘 되면 구글의 매출의 10%를 과세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어제 구글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게 중요한 뉴스인데요. 미국의 2분기 기업의 이익 증가 추정치가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전년 동기 대비 64%가 증가할 것 같다. 근데 전년 동기 2분기 작년 2분기는 코로나 쇼크로 공장이 다 셧다운 됐던 때죠. 그래서 그때보다 64%가 늘었다라는 것은 크게 반가울 일이 아닌데 이 수치는 2019년 대비해서 8% 정도 증가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이것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1분기 때는 이익 추정치를 16%를 상향했는데 나온 결과는 58%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익 추정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어제는 제가 10%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실적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2분기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지금 6월 달에 이제 거의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7월 거의 초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실적을 지금 반도체, 특히 반도체 쪽 그리고 화학 쪽이죠. 지금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두 군데죠. 철강 쪽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화학과 반도체 쪽을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가 공장을 증설하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죠. 우리나라만 이걸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피크아웃. 네. 이게 뭔가 이게 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투자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자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투자자가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시장의 의사인 것처럼 굳어져 버리면 거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안타까운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외국인이 물론 기관에서 선물을 많이 매도를 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증가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좋은 환경일 때, 뭐 해외도 올라가고 좋은 환경일 때 오르지 못한다라는 거, 예,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업종별로 피크아웃이라는 우려가 갑자기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장의 의사인 것처럼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잡음이 생기는 쪽은 피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피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뭐 그렇다. 좀 관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그런 뉴스들 팹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설립이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장비들 그런 것들 재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피크아웃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어느 게 맞을지는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지금 또 어제 그 중국이 예금금리 이거 변경했잖아요. 네. 그거 변경해가지고 장기물 1년 이상 그 금리 예금금리는 내리고 1년 미만의 예금금리는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데 그 1년 이상, 1년짜리 보통 받으니까 1년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풀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우호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크아웃이라고 해서 시장에 이게 굳어져 버리게 되면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간이 보통은 기간 쪽에서 그런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예, 무차별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게 되면 일단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손실이 났더라도 손절해서 피해야 돼요. 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해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제 탐방을 갈 겁니다. 기업들한테 탐방을 가서 물어보고 실적이 뭐 안 좋은 것 같다, 분위기가 안 좋다, 사람들 얼굴이 표정이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실적 안 좋게 해가지고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오르겠지 이런 기대감을 접어야 됩니다. 일단. 네. 그리고 나서 빠져나와서 감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빨리 바꾸는 게 좋은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피크아웃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쉽게 돌리지 못합니다. 그게. 네. 외국인들도 아마 감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뉴스가 지금 제 생각에는 호재가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라는 호재가 있는데 이걸 안 믿는다라는 거죠. 이쪽 세력이. 예. 그래서 이게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서비스 업종, 언택트, 코스닥 오락 업종 이런 쪽이 많이 올랐어요. 5%, 8%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금리가 내리면 많이 올라가고 금리가 오르면 많이 빠지는 금리에 민감한 종목이거든요. 기술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예. 이런 것들이 오늘은 금리 때문에 올랐는지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또 추세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산이 이제 억제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델타 변이 얘기 나오면서 그런 쪽이 많이 빠졌어요. 빨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시장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다른 시장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바이오 제약 뭐 이런 거 올랐고 오늘 2차 전지 업종이 뭐 소재 그리고 전지막, 동박, 분리막 뭐 다 올랐잖아요. 네. 이쪽이 제일 비싼 업종인데 이게 또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 과연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이거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쪽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공매도 가는 군,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들어있는 종목들 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저는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집중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쪽을 뭐 그냥 사는 건데 일단 저도 기간의 동향을 지금 주의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네. 시장이 너무 좋은데 경치가 너무 좋은데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주목에 힘이 불끈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